밤 9시 후 식당은 배달과 포장 영업만 가능하고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8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일주일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에선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명대에서 멈췄지만 병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과 은평구 누적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창문과 창틀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풍이 불 때 창문과 창틀 사이에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3일까지로 한 주 연장됐습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68명이 늘어 총 4,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병원 관련 집단 감염은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입니다. 이 중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11명이고 타 시도 관련 확진자는 6명입니다. 양천구에선 4일 15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96번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평구 누적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 197명입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등 5억 원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역학조사에 든 비용 등 기타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4일 오전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6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이 아파트, 미용실, 카페, 헬스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서 시민들을 향해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밤 9시 후 시내버스 운행은 80% 수준으로 또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멈췄을까요? 70~80% 줄었다 그러면 보면 돼요.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많이 줄었거든요. 9시가 되면은 식당도 문 닫고 뭐 가게도 문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택시도 안 타고 다른 것도 안 타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고통스러워요. 노래방과 클럽, PC방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영업 중지. 식당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밤 10시.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가 제한돼 평소에 80%만 다닙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은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외출을 못하는 게 좀 불편한 이 일상들이 좀 조금씩 보편화되는 게 아닌가. 서울의 대표 학원과 양천구 목동을 찾았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수십 개의 학원 간판, 불 켜진 곳 하나 없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가엔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고 거리엔 적막감마저 옵니다. 관리비용 한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다 죽었어요. 못 버텨요. 일단 이 광장에 사람이 일단 안 다니니까 이게 길어지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9시까지 이제 문 닫으니까 가서 딱 맥주 한 잔씩만 하자. 3일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는 게 말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여느 때 같으면 저녁 장사로 한창 붐벼야 할 시각입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비까지 내리니 음산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은 문을 닫았는데 그나마 문을 연 곳도 9시가 되니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문을 연 곳도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주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인데요. 특화 사업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1년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수도권에만 50만 명 넘게 있는. 얼핏 둘러봐도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습니다. 가게를 잠시 쉰다고 붙여놓은 안내문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골목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암흑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좀 막막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셧다운하고 다를 게 없어. 몇 시간을 열기 위해서 준비는 똑같이 해야 돼. 일을 멈추면 수입도 끊기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버티는 것마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출이 안 나와서 자르고 파트로 돌리고 투자 가능한, 병행 가능한 그런 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더 힘들게 하는 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생계 위협,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에 눌려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사람을 겁을 내고 있잖아요. 칸막이 투명하지만 엄마의 손을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엄마는 얼굴만 보시고 우시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쓰나미와 같은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당분간 감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슬기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의 잠시 1, 2주의 그런 고통스러움이 앞으로의 우리의 한 달, 두 달, 어쩌면 반년 이상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논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갈 것인가,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풍경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요즘. 인간이 바이러스에 정복당할 것인지 바이러스를 정복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 신다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주민들이 견제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며 만들어진 주민소송제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은 주민소송에서 이기기는커녕 소송을 걸기도 어렵습니다. 주민소송의 높은 문턱 조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소송, 그 어려움의 첫 단추는 주민소송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 2012년 서초구 주민소송단은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 허가 특혜를 줬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차례로 각하 기각했습니다.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이 2016년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고 파기환송한 이후에야 소송은 반환점을 맞으며 결국 주민이 승소했습니다. 용인 경전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민자 사업을 진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주민소송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소송의 본래 목적이었던 손해배상 여부 판단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다음 달 파기환송심 등에서 다뤄집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느냐 여부 갖고는 이게 주민소송이 대상이 되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문을 통과하기가 진짜 힘들고 통과했다 하더라도 입증 책임을 주민들이 다 지게 돼요. 행정 전반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민감사에 비해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적인 부실,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재무회계에 한정하면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협소해진 겁니다. 노력 끝에 주민소송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주민소송은 지금 행정소송에 편입돼서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고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들도 굉장히 쉽게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송의 하나입니다. 소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비하여 제기하는 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진행된 주민소송은 43건, 이 중 36건에서 주민 패소 또는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기만 한 주민소송의 문턱. 주민소송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보완과 소송을 제기한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조주현입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비와 마이삭 모두 강풍 피해가 컸는데요. 이어진 리포트 잘 보시고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신문지를 붙인 유리창에 초속 40m의 강풍기를 돌립니다. 바람에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이번엔 유리창과 창틀을 실리콘으로 연결하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초속 50m의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이처럼 강풍이 불 때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선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문 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강풍이 불 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창문과 창틀은 어떻게 고정할까? 창문과 창틀이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구하기 쉬운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되고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창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창문에 보호필름이나 랩을 붙여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강풍이 불 땐 창문과 문은 잘 닫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가급적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내년 4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최대 속도는 시속 30km로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시속 50km로 제한하는 도로는 통일로, 증산로, 연서로 등 11개 노선이며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는 곳은 가련로, 백년산로 등 5개 노선입니다. 은평구는 오는 11월까지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매주 오른 셈인데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 지역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세가 상승폭이 굉장히 무섭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그 전세 물건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많이 쓰시는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물건들이 정말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 목동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14개 단지 중에서 지금 물건이 아예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있다고 해도 두세 건, 한 건 정도씩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주요한 그 강북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를 비롯해서 은평구, 서울 전 지역이 다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한 상황이고요. 또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인천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가을 하면 흔히 이사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은 이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 어느 데이터를 적용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실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시세를 파악하고 있는
그 국민은행 KB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폭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매물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다만 이 정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KB가 아닌 정부의 그 한국감정원에서는 사실은 전세 가격의 소폭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평가는 실거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KB의 시세가 좀 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기관이 출연할 예정인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약간 둔화돼 가는 그런 분위기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요.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높은 전세 가격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철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량에 대한 부담도 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세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또 전세에서 매매로 오히려 이렇게 힘든 전세를 구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전세에서 매매로 오히려 갈아타는 수요들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라는 기관을 정부가 이제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이제 거래에 대한 부담을 좀 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굉장히 시장에 대한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굉장히 높고 또한 이제 이 어떤 적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반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1인 가구가 내 집을 한 채 갈아타는 데에도 어떤 정부가 이걸 다 일일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장만한다고 해서 영끌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내 한 몸 누일꽃 정도는 맘 편히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따뜻한 소식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종이 상자가 보이죠? 김 400장이 들어있는데요. 양천구의 한 업체에서 신월 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부한 겁니다. 기부한 주민은 가족과 김 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박 씨로 신월 이동 주민센터에서 희망 일자리로 일하고 있는 주민인데요. 박 씨는 남대문 시장에 김과 누룽지 등을 납품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물품들이 반납되자 이 물품을 주민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월 이동 주민센터는 1,000만 원 상당의 김 상자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 4동 주민센터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 등이 대상인데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들의 가정에 방문해 샴푸와 바디워시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 박스를 나눠줬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중앙부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